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백신 문제를 비롯한 현안 그리고 대선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총리에서 물러나신 뒤에 첫 방송 인터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러난 지가 예,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입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사실상 시작 그리고 끝도 코로나19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제일 쟁점이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자신을 하셨습니다. 다만 단서로는 미국이 수출 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다셨는데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미국이 3차 접종을 준비하면서 백신을 비축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흐름이라면 백신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수출 금지를 하기 어렵죠. 물론 뭐 대부분의 백신 제조업체가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은 공공재인데 어떻게 미국 국민들에게만 접종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많은 양의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이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변수는 만약에 변이가 심하게 일어나서 백신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우리는 충분한 양을 계약을 해놨고 또 이 납품 스케줄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1월 집단 면역은 가능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사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이미 작년에 다 계약을 한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 스케줄대로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불확실했던 부분은 조금 스케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나서서 어디서 이 백신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예.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과 청와대의 현안을 보면 일단은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파악하고 아마 대응하는 문제가 지금 현안일 텐데요. 총리에서 물러나셨으니까 좀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주 회초리를 심하게 드신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지방선거, 대선, 총선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 3대 선거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씀이죠.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들께서 바라시던 것들이 이제 그 개혁 부분이 있죠. 예. 권력기관,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민생 문제이죠. 그런데 뭐 민생 문제는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힘드신 것이죠. 예. 지난달에 뉴스룸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본인 스스로 물러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은 그 이후로도 올라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율 높았던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 총리 대행으로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후임 총리가 아직 청문회도 안 했고 또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퇴임하신 것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은 사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명권자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어떤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예. 제가 사임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예, 그렇게 말씀을 진즉에 드렸죠. 예. 제가 왜냐하면 이게 뭐 총리가 예. 내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진즉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이라는 말씀은 대통령에게는 대선 준비를 위해서 내가 보궐선거 이후에 나가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가요? 이제 제가 그 사적으로 이제 뭐 꼭 사적일 수는 없지만 예. 이제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 지금 여당을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출신 지역 그리고 현 정부에서 총리도 둘 다 했었고 종로를 또 지역구를 둔 것도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언론인 출신이고요. 예. 저는 기업인 출신이죠. 예. 그런 점이 매우 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단가요? 뭐 다른 점도 많은 차이가 왜냐하면 있겠죠. 뭐 모두들 그렇게 예상은 하겠지만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게 되면 지금 뭐 같은 여당이지만 어떻게든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 언론이나 또 정치인들이 그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입으로 이낙연 전 총리와 저를 뭐 비교 분석하는 그것은 적절치 않죠. 예.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요. 예. 국회의장을 하시면서 청와대 개헌안이 국회로 오기도 했었고 스스로도 개헌론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임기 안에 개헌을 다시 논의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힘든 것 같은데 대선 이후나 이전이나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저는 개헌은 꼭 필요하다. 예.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